우리가 이제 오행 그러면은 사람들이 매우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 우리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그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말하자면 나를 중심으로 나와 친한 너가 있겠죠. 나와 친한 너. 나를 중심으로 친한 친구 A가 있고 B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A도 역시 친구고 가깝게 지내고, B도 역시 가깝게 지낸 사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즉,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또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예. 이런 것은 사회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재산 아니에요? A든 B든, 즉 내가 좋아하는 상대이든 또 나를 좋아하는 상대이든 누구나 다 그러한 이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와 너의 관계에서 여기서 3행, 5행 중에 3개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나를, 내가 좋아하는 너의 친구인 너가 존재할 수 있겠죠. 네. 뭐 김이라고 하는 친구를 좋아한다면 여기서 또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또 나를 좋아하는 B의 친구의 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관계가 오행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너의 친구인 김이나 박의 성씨의 친구들을 얼굴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이라는 친구는 그런 친구구나 라고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죠. 또 나를 좋아하는 친구인 너의 B의 입장에서 또 그 친구가 또 소개하는 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B라고 하는 친구가 나에게 전해주는 소리로 나는 박이라고 하는 친구를 한 번도 안 만나봤지만, 그 친구가 이러이러한 친구라고 우리가 어렴풋하게 머릿속에 담아놓는 거 아니겠어요? 즉, 이 관계가 오행의 관계입니다. 자, 이 내가 나무, 목이라고, 목이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너가 화가 되겠죠. 그럼 너의 친구인 김이라고 하는 친구는 토가 되겠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B의 친구가 수의 관계가 되고, 그럼 B라고 하는 친구, 박이라고 하는 친구는 본 적 없지만 오행으로 결정을 하자면 이렇게 오행이 결정이 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오행입니다. 이 오행의 관계는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즉,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지니고 있고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를. 내가 좋아하는 친구, 또 나를 좋아하는 친구, 또 나를 좋아하는 친구의 또 그 친구, 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또 그 친구. 이렇게 해서 나와 너의 관계에서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와 수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친구인 내가 보지 않은 친구지만 또 친구의 친구니까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죠. 이 관계가 오해의 관계예요. 뭐 어려울 거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목화토금수다, 뭐 오행이다라고 이제 집어넣으니까
복잡하게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좋아한다, 뭐 좋아한다, 또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네가 나를 좋아한다 할 때 그 관계가 이미 삼행의 관계, 오행 중에 삼행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이 삼행의 관계에 너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행의 관계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오행이라고 하는 이 보따리의 어떤 그 관계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는 오행 관계를 안 살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지니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관계가 내가 좋아하는 관계냐 아니면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관계냐, 이제 이걸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오행 속에 오행을 들여다보는 음양의 관계가 또 성립이 됐죠. 이게 그래서 조금씩 파생되어 나가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행의 그 관계를 성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뭐 어렵게 받아들일 거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네가 있으면 또 내가 싫어하는 네가, 그 관계가 삼행의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관계의 사람이 또 좋아하는 관계,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또 상대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또 그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행을 항상 관계를 지속시키고 살아가는 게 사회생활이다. 뭐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건 나는 그 음양이나 오행에 대해서는 내가 뭐 어떤 점이라든가 이런 건 관계, 뭐 남의 기름을 따져본다든가 이런 관계, 또 대인과의 관계에서 오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실상의 오행은 우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중심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때에 변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사람이 좋을 수만 없고 또 항상 싫은 사람이 싫을 수만은 없는 것이 세상살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모든 인간관계는 변한다. 변한다. 이 변한다는 놈, 내가 세상의 대장은 변한다는 놈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해갑니다. 변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좀 바람직스럽게 변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지 않는 쪽으로 변해가는 것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음과 양의 관계입니다. 내가 바람직한 쪽으로 변해가는 것을 양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지 않는 쪽으로 변해가는 것이 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세상살에서 끊임없이 생멸을, 즉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또 멸해지고 또 일어났다 멸해지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세상사의 얘기입니다. 그 세상사의 모든 얘기는 어때요? 음과 양의 존재에 의해서 오행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자의 그 도덕경 첫 장에 보면은 도가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가 도, 길이를 길이라 하지만 비상도, 비상 항상하지 않다. 항상 그것이 그 길이 아니요. 이름 또한 이름이라 하지만 비상명, 항상 그 이름이 아니다. 무명, 이름이 없는 것에서 천지의 시작이 되었으며 유명,
이름이 생겨남으로 만물들이 생겨나는 모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천지 만물은 때때에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는데 항상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라고 할 때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1을 지칭하지만 하나가 항상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가 밤톨만 할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가 중만 할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가 우리 머리통만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큰 것도 어느 만큼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하나가 하나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시골에 좀 살던 곳에 둘러보고 또 농촌 마을이나 이제 도시를 벗어난 것들을 다니다 보면 과거에 어릴 때는 그 담장이 그리도 높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아주 땅에 붙어 있는 담이에요. 말하자면 그것들이 뭐 지금으로 콘크리트나 뭐 블록을 쌓아 쓴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돌 주워다가 이렇게 담 싸잖아요. 그 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상당히 높아 보였는데, 지금 가서 보면 그 담이 아주 그냥, 높이가 아주 그냥 시원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때의 가치가, 때의 하나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가 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것에서 천지의 시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니까 그때부터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생겨나더라. 그것이 어머니에서 이 모체에서 자식이 생겨나듯이 태어나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생겨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전 시간에 제가 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다음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법자는 그냥 이 삼수변에 갈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최초의 고자는 좀 글씨가 좀 멋없게 썼습니다만은 이거는 진나라 승상 이사라고 하는 분이 이걸 썼어요. 이사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원래는 초나라 사람인데 지방에 말하자면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면석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적이라든가 뭐 문서를 담당하는 그런 하급 관리였는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이제 그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좀 보는데, 이렇게 우연히 밑에를 보니까 쥐가 인분을 주워 먹는데 아주 막 오들오들 떨면서 이렇게 겁이 질린 그런 상태로 인분을 이렇게 이제 좀 주워 먹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또 어느 날은 부잣집 곡간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어서 부잣집의 곡간, 말하자면 곡식들이 잔뜩 아주 이제 좀 쌓여진 그런 것에서 우연히 들여다봤는데, 그때도 쥐를 보게 되는데, 이 쥐라는 놈이 곡식이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어도 도망가거나 경계하는 빛도 없고 그냥 자기 밥인 양 아주 넉넉하게 아주 마음 놓고 이렇게 퍼먹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갖죠. 어느 쥐는 그 화장실에서 인분을 쪼아 먹으면서도 덜덜덜덜 떨고 긴장을 하는데 어느 쥐는 곡식이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쌓인 자리에서 그냥 자기 것이냐 그냥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잡아갈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겁도 없고 그냥 풍짐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느긋하게 먹는 걸 본다는 것은 이거 사람들 역시도 환경에 따라서 어느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위의 환경의 어떤 변화,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말하는 최고의 그 유학자인 순자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순자와 당시의 그 문화생들을 중심으로는 법가제도에 대한, 즉 제왕이 도는 법의 중심으로 행해지는 행동을 해야 된다, 정해지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법가주의의 사상이 말하자면 그 움트고 그 발전 어떤 과정을 공부하는 그 동아리, 지금 말하는 동아리들이 형성이죠. 어느 그 교수 밑에 순자라고 하는 그 교수 그 유학자 밑에는 당시 이제 법가 제도의 제왕학을 공부하게 되는 그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훗날 이제 법가 이론을 그 집대성한 그 한비자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죠. 한비자 함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과 이제 이사가 함께 동문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는 내가 이 초나라 사람으로서 앞으로 세상을 한번 어떻게 좀 이 큰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진나라가 좀 힘을 좀 쓸 것 같아서 말하자면 진나라로 가죠. 진나라에 가서 당시에 말하자면 이제 그 진나라는 왕이 죽고 나서 13살의 그 어린 왕이 왕위를 계승했으나 모든 국가의 그 대권, 말하자면 결정권은 그 승상인 여부리에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는 여부리의 식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때를 기다리는데 여부리에게 이제 그 몸을 의탁해서 지내는 동안에 여부리의 그 신임을 좀 얻게 되고 이사라는 놈을 가만히 봤더니 여부리가 볼 때는 똑똑한 놈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여부리를 왕의 시종으로 훗날 이 어린 이 왕이 진시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진시황이 어린 시절에 말하자면 이제 그 몸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이제 왕이 그 측근으로 있게 되다 보니까 이사는 그 어린 왕과 많은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천하를 평정한다, 통일하려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의 를 발전시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더 이 정책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여러 방면의 얘기들을 도움을 주니까 왕이 가만히 볼 때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몸종 같은 이사라는 사람이 이거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거든. 그래서 말하면 이제
장리라고 하는 벼슬을 또 주지요. 예, 예, 벼슬을 주고 이 그 왕의 신임을 얻은 이 이사는 당시에 이제 여러 이제 그 나라들 제후의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그 나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씁니다. 말하자면 이제 각 나라의 그 모사꾼들이나 첩자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그 힘 있는 사람들을 뇌물로 매수하거나 뭐 아니면 또 그 비리를 파헤쳐서 이 좀 협박을 하거나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자기 편으로 진 나라의 그 동조하는 세력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자면 이제 간첩을 심는 그런 식으로 첩보 병력을 심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사가 거대한 꿈을 꾸고 이제 그런 그 계략을 세워서 이제 하나하나 실행을 하죠. 뭐 안 되는 뭐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뭐 미인계를 쓴다든가 뭐 돈을 갖다 준다든가 아니 또 군신 그 나라의 왕과 신하들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이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 상대국들이 체제가 이제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제 첩보 활동을 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과 이제 그 나라를 진 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는 어떤 과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사가 장립벼슬을 얻고 나서 9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진시황은 이사 말하자면 그 어린 왕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청년이 안 됐겠어요. 13살에 왕이 돼가지고 몇 년 있다가 이사를 만나서 9년이 지냈을까 한 du세 살, 응? 30살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 이사라는 사람이 또 공을 많이 세우고 앞으로 이 거대한 중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말하는 승상의 자리에 있는 그 객경의 자리, 승상의 지위에 범가는 객경의 자리에 이제 줍니다. 근데 이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가만히 있어보자. 나라가 작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뭔가 부침개를 붙인다든가 뭐 계란을 갖다 이렇게 익힌다든가 할 때 뒤집개로 탁 뒤집기가 쉬웠는데 나라가 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결집이 돼야 되는데 이걸 뭔가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중심적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신이 그 한비자와 수훈자이 돼서 공부할 때 중심이었던 법에 대한 어떤 것들을 더 강력하게 이제 말하자면 추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법자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법자라는 것 자체가 없죠. 단지 어떻게 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인들에게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사가 모든 것은 자신이 젊었을 때에 화장실에서 봤던 지와 곳간에서 먹을 것이 넘쳐나는 때에 봤던 지,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평등의 관계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아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어느 날 이제 말하자면 자기 몸종 말하자면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국무총리급이나 되는 사람이니까 그 호위관들이 많이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제 당시에 이사는 자기의 그 직속 그 몸종 하나만 데리고 성문을 밖으로 나갑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한적한 강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많은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이제 굴리면서 이제 참 하염없이 길을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주위에는 강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새소리만 들리는데 얼마나 좋은 전경이에요. 그런데 눈에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새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새가 그냥 이사 옆을 쌩 하고 지나가서는 쭉 가더니 저 앞에 멀리 그 바위 위에 딱 앉는 거예요. 이사는 이제 뭐 그렇게 보면서 새가 가는 방향으로 쭉 가다 보니까 바위에서 새 둥지가 있는데 어미가 먹이를 잡아다가 새끼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 이제 그 광경을 보고 발을 멈추고서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의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 과정에서 두 마리가 열심히 새끼들에게 이제 막 이리 와서 물어다 주고 또 저쪽으로 날아갔다 다시 와서 물어주고 또 멀리 돌아서도 오고 이렇게 얼마 시간을 그 새의 둥지를 보고 바위 위에 있는 그 둥지를 보면서 이사가 생각을 하죠. 아, 모든 사람들이 규범이 될 만한 것이 바로 저런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글자를 법법자를 파자를 해보면 파자란 말은 이제 글을 한번 찢어본다는 얘기인데 삼수변에 강가에서 요게 바위엄자입니다. 바위엄. 강가의 바위에 새가 둥지를 틀어서 사방은 탁 트였는데 물새가 오고 가면서 새끼들을 키우는 모습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과 비교를 한다면 많이 누구나 저렇게 자유스럽게 누구나 다 기회가 균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해서 요 강가에서 요 바위와 탁 트인 자리에 새의 둥지와 새 물새와 그 가는 오고 가면서 자식을 먹여 살리는 이 동작을 담은 것이 바로 모아져서 이 법법자가 생기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 글은 이사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다라고 글에 정해질 수 나는 이것을 파자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법이란 모름지기 누구에게나 다 평등해야 되고 자유스러워야 된다. 그것이 평등이다. 이 평등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어디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이법자가 아니라 이법자죠. 삼수변에 갈 거죠. 삼수변에. 예전에는 이 거자가 오고 갈 거자였습니다. 오고 갈 거.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오고란 말이 빠졌죠? 요건 없어졌죠? 요건 없어졌죠? 갈 겁니다. 그냥 물이 흐르듯 가는 게 법이라면 이것은 법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거죠. 누구라도 이 새가 탁 트인 공간에서 둥지를 틀고 자유스럽게 자식들에게 먹이를 물어달 수 있는 이 어미새의 노력이 만인들과 평등하다는 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법법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 그래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법을 갈아타고 다니잖아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칼날 위에서 칼 끝에서 춤추는 것처럼 위태롭게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 법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법의 제재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